안녕하세요. 22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잠시 후 삼방선 너머로 해가 집니다. 아까 제가 저 나무 밑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굴착기 소리가 저쪽 숲에서는 저기서 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 뒤가 나는 것 같고 했는데 저 뒤쪽 도로 위에서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고 있네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책 강의 140쪽입니다. 사마귀 사진 4-4는 오른쪽 턱에 생긴 사마귀다. 그래서 이런 하관, 턱관절이 오른쪽 턱은 오른쪽 다리, 왼쪽 턱은 왼쪽 다리에 해당이 되지요. 턱 라인은 다리에 해당된다. 오른쪽 턱은 오른쪽 다리, 왼쪽 턱은 왼쪽 다리다. 턱 끝은 발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턱 끝에 상처가 있거나 점이 있으면은 발목을 잘 삐겠구나. 또 발목을 지배하는, 발목과 균형을 이루는, 발목을 지배하는 게 허리 4번, 5번 꼬리뼈니까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창규 한의원 대기실에 있는 동자승의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턱관절에 흉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본인도 모르게 넘어져 다친 상처겠지요. 따라서 그 동자승의 경우에 있어서도 허리나 발목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또 턱을 내밀고 있고 배를 내밀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허리와 목의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스님들의 그 위세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를 내어준다는 관점에서는 몸을 내어주고 권위를 얻는다. 그래서 이분의 오른쪽 턱에 난 사마귀는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목 사이에 해당되는 곳에 사마귀가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라고 한다면은 허리 3번, 4번, 5번, 안쪽이 3번, 가운데가 앞쪽이 독비스란 쪽이가 슬개골절이 4번, 바깥쪽이 허리 요추 5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리 3번, 4번, 5번, 발목은 허리 4번, 5번 꼬리뼈니까 3, 4, 5번에 해당되는 곳에 점이 생겼다, 사마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제1통증 자리라고 한다면은 이곳이 오른쪽 턱관절의 제2통증이다. 사마귀는 또 달리 한다면 몸통에 해당되는 오른쪽 아랫배가 실상의 통증인 제1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오른쪽 무릎이나 또는 오른쪽 턱에 무릎에 해당되는 이곳이 허상의 통증인 제2통증 자리다. 이곳에도 오작동에 강한 힘이 와 있어서 조그만 충격에도 그곳은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게 된다.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소모하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 주먹을 쥐고 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오는 공이라든지 외부의 힘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왼손은 손을 이렇게 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잡거나 막을 수 있지만은 주먹을 쥐고 있으면은 그 주먹을 쥔 손에는 상대로부터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공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장 점이나 티눈, 사마귀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지압이나 치료를 통해 오작동을 줄여줘야 한다. 인체파동 원리의 장점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그곳에 해당되는 대응자리, 파동자리를 더 아프게 해서 통증을, 관심을 지압자리로, 침자리로 옮기면 되는 거죠. 이분의 경우 파동이 쳐온 제1통증, 실상의 통증, 오장육부, 내장기관, 온발병소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간에 해당이 되죠. 또 내지는 근골격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아랫배에 해당이 된다. 이곳을 다스려야 한다. 이곳의 아픔을 찾아내야 된다. 또 내지는 이 사마귀를 보고 언젠가는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발목이나 허리나 오른쪽 아랫배 장이나 자궁이나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게 암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암 환자도 뭐로 죽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코로나가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이유도 결국은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한테 이런 폐혈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저의 사돈되는 어르신도 백혈병으로 재발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제, 항암제의 남용으로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한 얘기지만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의 책임, 국가의 책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병의 매개체를 따지지만은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중에 항암 치료의 남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말이 없잖아요. 아, 그건 당연한 거. 당연하다는 관점 속에서는 TV나 매스컴이나 언론이 의사들이 그렇게 주입시켰다, 세뇌시켰다 라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당연히 항암제라는 개념이 스테로이드제라는 개념이 그 아픈 곳만을 도려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의 기능도 악화시킨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진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한 상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먹으면은 간이나 신장이 안 좋다는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의사의 말에 맹신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양약이 한약이 어떤 것이 더 해로울 것이냐? 양약은 좋기만 하냐? 한약은 나쁘기만 하냐? 항암제, 스테로이드제, 항고혈압제가 좋은 거냐? 좋기만 한 거냐? 부작용을 감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의사 선생님들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맹신할 일은 아니다. 어제 보도된 질병관리청장에 항의하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의 대응이 그렇더라고요. 백신은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통계가 나와봐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작용을 말할 수 없다. 근데 양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의학은 비과학이다. 그들의 말에서는 논리로면 한의학이 비과학이라는 의미는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은 백신은 비과학인 거죠. 아직도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게 의학의 역사고 무속이고 무의의 역사였다고 한다면은 한의학은 그런 무속신앙 또 다른 무의의 역사와 함께 온다.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단순한 경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 또한 양방 스님들하고 양의학과 서로 분리하고 차별을 짓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얘기하자. 단순히 무조건 과학, 비과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비과학인지 그 규정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비과학입니까? 단순한 멜라닌 색소의 침착입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생성 원리, 지구의 생성 원리가 대칭이라고 한다면은 파동 원리는 균형에서 말한다. 오작동이 균형의 다른 이름이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마귀나 검버섯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막 생기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원리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다. 그것이 시수 안쪽이 내려가서 생기는 반대편의 균형이다. 파동도 분산과 확산, 전염과 감염을 통한 우리 몸에서의 어긋난 균형이다.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왜 비과학입니까? 점조차 보지 않는 의료인들, 점을 단순히 피부상의, 미용상의 트러블로만 보는 시각이 더 비과학인 거지요. 제발 우리가 PCR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코로나가 전파자가 아닙니까?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나서 확진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환자가 확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편의상 그렇게 규정 짓는 거잖아요. 정상과 비정상은 그렇게 검사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환자다, 비정상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는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시작한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이고가 모호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의료 시장을 위해서, 의료인들을 위해서, 제약회사를 위해서,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인 남창규 입장에서는 초보 시절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악용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제 하나의 몸부림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나와 마주치는,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만큼은 위선을 떨지는 않겠다.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남창규 한의원과 인연을 맺으신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복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안개 사이로, 미세먼지 사이로 지내어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